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공감10 시작합니다. 전전날 미국 증시 하락이 어제 아시아 증시를 조금 과한 표현으로 쑥대밭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어젯밤에 미국 증시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예, 미국이 또 좀 돌려놨습니다. 대단히 다행스러운 거고요. 다만 이제 중국이 어제 5%나 하락했거든요. 상하이에 이어서 베이징도 일부 봉쇄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예, 중국은 3천선이 깨지면서 우려가 큽니다. 오늘 사실 전반적인 미국의 상승이나 분위기를 보면 우리 증시가 한 1% 정도는 올라줘야 되는데 반등이 좀 약하죠. 이런 것들이 중국의 봉쇄 우려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게 올라오기는 뭐 어려운 상황이다. 그건 인지가 되는 거고요. 어쨌든 조금 아쉽다. 상승이 코스피는 2670이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1%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여전히 소극적이어서 뭐 계속되는 얘기입니다만 종목별 대응이 필요하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게 대단히 또 반갑기도 합니다. 종목별 전략 중요하죠. 첫 코너 잠금 해제로 종목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양지수 분위기 모두 빨간불입니다. 다만 어제 하락분을 모두 되돌리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코스피는 지금 1% 정도, 코스닥은 1% 살짝 웃도는 상승률 나타내고 있죠. 외국인이 지금 거래소 측으로는 소폭의 매수 잡히나 굉장히 금액적으로 미미하고요. 코스닥과 또 선물 쪽에서는 매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각 종목 전략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지금부터 잠금 해제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박근영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장님과 첫 번째 특징주 전략을 자동차 쪽에서 오늘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호실적 내놓으면서 오늘 외국인의 매수 상당수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기아가 5%, 현대차가 4% 올라갑니다. 지금도 이들 사서 모아가도 되는 겁니까? 네, 뭐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현대차 기준으로 PER 8.5배, 기아차 기준 PER 5.5배 수준이었기 때문에 악재를 다 반영한 밸류에이션까지 사실 빠져있던 상태였고, 네. 사실 최근에 글로벌 시장의 자금은 상품 시장, 그러니까 TV나 뭐 여러 가지 냉장고, 세탁기, 가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품에서 서비스로 이제 자금들이 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품을 팔았던 종목들이 작년에 상당히 좋았는데 남아있는 상품, 그러니까 사고 싶은 것 중에 남아있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는 수요가 폭발하지 않은 것이 자동차인 것 같아요. 근데 자동차 수요는 여전히 견조합니다. 지금 뭐 수요가 워낙 막 폭발하고 있고 대비 수요가 많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쇼티지 이슈가 아니라면은 사실은 출하가 더 많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현대기아의 어제 실적을 본다면 출하량은 상당히 조금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판매 대수는 작았는데 왜 실적이 좋았을까요? 대부분 다 SUV, 그러니까 가격이 비싼 SUV나 제네시스 라인업 등을 포함한 전기차, 비싼 라인업들이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조금 줄더라도 소나타나 엘란트라 같은 라인업을 조금 줄이면서 대부분 다 SUV나 전기차 쪽으로 많이 돌린 거죠. 그러니까 출하 대수는 좀 줄었는데 전반적인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상당히 좋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SUV의 어떤 전기차의 믹스 개선이 실적이 굉장히 견조하게 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런 부분에서는 결국 이제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지금 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1조 9,300억 정도 추정치로 나온 것 같은데요. 이게 1분기에 일회성 특별 상여금이 3천억 정도가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일회성 특별 상여금을 빼고 나면 전반적으로 영업이익은 2조 2천억까지 올라오는 거죠. 분기 달에는 아마 최대 실적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우려가 심했지만 악재를 대부분 다 반영한 밸류에이션에서 이런 악재들을 딛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점, 그리고 전체적인 영업이익률이 계속적으로 우상한 그림이 그려져 있고, 볼륨업에 대해서 지금 2분기 정도부터는 반도체 관련된 쇼티지가 다소 좀 완화될 것으로 지금 가이던스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매출 볼륨업은 더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나 기아나 대부분 다 주가에 대한 부분들이 모멘텀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팩터는 이겁니다. 현대 기아가 지금 3,600억 정도의 미국 공장에 대한 투자를 얼마 전에 공시를 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신규 공장을 짓는 것이 아니고 기존 라인업을 전기차로 전환시키는 관련된 투자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2025년도에 미국과 캐나다의 협정에 의해서 2025년 정도부터는 75% 이상의 부품
공장을 전부 다 미국 현지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미국이 전체적으로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 현지 공장을 지어야 될 니즈가 굉장히 강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전기차 라인업에 대한 독자적인 어떤 공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2025년도에 그게 발효가 되려면 공장이 보통 착공되고 난 다음에 가동이 돌아가려면 2, 3년 정도가 걸려요. 그렇게 되면 역산을 해보면 내년 초 정도에는 착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현대기아가 최근에 굉장히 주가에 대한 디스카운트 요인이 됐던 미국 공장, 현지 공장에 대한 특히 전기차 라인에 대한 청사진이 좀 불투명했다. 이것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계속적으로 못 받고 빠졌던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예전에 이제 발표했던 8조 이상의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하반기에 청사진이 제시가 되고 착공이 내년 초에 들어가게 되면 하반기 이후에 반도체 쇼티지도 완화되면서 출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전기차에 대한 초기 시장입니다. 근데 테슬라가 물론 월등하게 잘 팔고 있지만 그 다음으로서는 현대기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MS라든지 판매 대수가 증가하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서프라이즈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어느 정도 바닥을 딛고 올라오는 모습들이 자동차 섹터에서 나올 수 있다 보는 거고요. 완성차가 좋아지면서 전반적으로 만약에 미국 쪽에 현지 공장이 지어진다면 여기에 대한 큰 수혜는 현대 위아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계 설비가 들어가야 되니까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뉴스가 나오면 보면 글로비스에 대한 어떤 가치를 늘리기 위한 조건들이 지금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 글로비스까지도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국에서 이 팬데믹 시기에 정말 현대차 그룹의 입지가 지위가 좀 올라갔다라는 것은 저희가 많은 보도를 통해서 체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가운데 미국 시장의 불확실성이 거친다라는 기대, 오늘 실적과 함께 더불어서 이들 주가를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각각의 포인트들 짚어주신 만큼 전략 정비하시고요. 또 다른 특징주단에서 저는 엔터주를 골라봤어요. 오늘 하이브 5% 가까이 오르고요. YG엔터, SM, 자이에프엔터 모두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K-팝 ETF가 나온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뭐 수급 기대도 분명 등장을 하는 거고요. 또 증권가 보고서에서 엔터 이야기가 스물스물 또 나오더라고요. 다시 분위기를 탈 수 있을지 하이브가 지금 뭐 주요 이평선 다 깼다가 오늘 5일선 좀 회복하는 흐름이거든요. 네, 뭐 엔터주에 대한 ETF는 사실 반가운 이야기죠. 뭐 전반적으로 미국과 유럽에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상장을 추진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의 증권 뭐 거래위원회 이쪽에 승인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ETF는 결국 수급이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는 모습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데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 K-팝이라는 어떤 ETF를 미국과 유럽 쪽에 이 성정하는 그런 자산운용사의 규모를 보니까 한 10조 원 정도의 운용을 하는 그런 자산운용사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자산운용사 치고는 그렇게 규모가 크지는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효과, 그러니까 수급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커질 것인가 이 부분은 다소 조금은 제한적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모멘텀으로는 괜찮은데 이 자산운용사 크기로 봐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향후에 이 비슷한 K-팝이라든지 우리가 K-컨텐츠 관련된 ETF가 향후에 글로벌, 미국이나 유럽 쪽에 신규로 추가 상장될 수 있다는 점은 열어둘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대감 플레이는 충분히 가능한 상태입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된 수혜주로서 선반영되면서 주가들이 기획사들이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를 포함한 JYP, 그다음에 SM, YG 대부분 다 보면 평균 PER이 한 40배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고밸류 성장주가 어느 정도 아웃퍼폼 할 수 있을까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저희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다만 실적에 대한 차별화를 본다면 그나마 기획사 중에 JYP 엔터가 어느 정도 가이던스 대비 어닝 서프라이즈 계속 나타내주고 있다는 점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어제 ETF 이슈가 나왔었는데 주가가 대부분 다 시장이 급락하는 상태에서 JYP만 플러스권으로 끝났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본다면 기획사 가운데에서도 조금 차별화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다만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역시나 주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좋은 걸 알겠으나 이미 선반영되고 어느 정도 40배 정도의 밸류를 받고 있다면 추가 상승분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고민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저희가 만약에 신규로 진입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중장기로 보시되 조정 시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또 잔금 해제 종목이기도 했던 JYP 엔터가 어제 오늘 비교적 시장 대비 강하다라는 점은 긍정적이네요. 다만 엔터사에 대한 부장님의 의견 다시 한번 재정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지주도 살짝만 보고 갈게요, 부장님. 오늘 제지주 강세 흐름 나오고 있죠. 뭐 출고가 15% 올린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러시아에서 대형 산불 났다. 뭐 그로 인해서 앞으로 펄프 더 귀해진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다만 이 테마성 성격이 짙은 상승이라서 이게 쉽진 않잖아요. 네, 모 회사는 지금 제지 가운데 아마 오늘 주가가 급등했던 종목 가운데 페이퍼 코리아인가요? 이 네, 회사가 페이퍼 지금 코리아. M&A 이슈가 있죠. 네. 매각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주가 거의 뭐 상한가 언저리까지 주가 오른 부분입니다. 시베리아 쪽에서 이제 산불이 나가지고 이런 부분에서도 어제 이제 긍정적인 강세 요인이 됐던 걸로 마찬가지고요. 근데 펄프 가격이 오른다는 건 뭐죠? 결국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가 상승률이 결국은 이제 얘기가 되는데 여기에 따라 제지주에 대한 가격의 상승은 원가 증가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원가가 원자재 가격이 반영되는 것은 2분기부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미리 사놓은 원재료가 있고 그게 투입된 가격 관련된 부분들은 1분기까지는 아니었던 걸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가격 인상을 했죠. 그러니까 1분기까지는 실적이 괜찮은데 2분기 정도부터는 이 펄프 가격 인상분이 이제 원가에 반영이 되겠죠. 그러면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 원가 반영분에 대한 어떤 가격 전가가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수익성 방어가 됐느냐 부분을 최근에 주가가 선반영해서 올라가고는 있지만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물류 비용입니다. 글로벌 물류 비용이, 왜냐하면 대부분 다 펄프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하면 제지주들은 대부분 다 이 펄프나 이런 것들 다 수입을 대부분 다 거의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류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최근에 병목 현상 때문에 물류에 관련된 가격이 굉장히 높게 형성돼 있죠. 그래서 물류 부담이 높다면 여전히 또 원가에 대한 반영률이 부담스럽게 다가갈 수 있죠. 그래서 최근에 어떤 가격 증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제지 가격이 올라가고 펄프 가격 상승분에 대한 가격 선반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많이 급등하고 있는데, 이런 급등분들에 대해서 영업이익이 정말로 그렇게 나오는지, 실제로 가격 증가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종이 같은 경우도 여러 종이 종류가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인쇄용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포장지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포장 그 박스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가격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인쇄용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좀 쉬운 말로 드리면 뭐 선거철에 인쇄용지는 또 많이 팔리고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쿠팡 같은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시키면 박스 같은 경우잖아요. 골판지 네.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우리가 쿠팡 같은 팬데믹도 좋았지만 지금은 이제 팬데믹이 조금 더 사라지면서 바깥쪽에서 이제 쇼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집으로 오는 택배가 또 좀 줄어들 수 있는 골판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도 변수가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장지 같은 경우는 안에 싸고 있는 아주 하얀 이런 좀 고급진데,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또 변수가 될지, 그리고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나 다른 쪽의 어떤 라이드를 통해서 음식을 시켜 먹을 때 과연 집에서 시켜 먹느냐 아니면 밖에서 외식을 하냐, 이 부분에 따라 종에 대한 수요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지주가 급등할 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선반영인데 과연 가격 증가가 되느냐, 그리고 원재료가 물류 비용이라든지 펄프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되느냐 부분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류 비용은 아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좀 떨어진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상저 하고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하고에 대한 실적을 선반영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밸류에이션 부분을 좀 쳐다볼 필요가 있고, 제지가 워낙 밸류가 저밸류 종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꽤 많이 오르다가 실적 반영이 제대로 안 나오면 또다시 되돌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최근에 미국 증시에서도 많이 올랐던 인플레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조정을 받고 있다는 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변곡과 변동을 염두에 두면서 추이를 봐야겠네요. 제지주에 대한 이야기도 풀어주셨어요. 자, 이제 잔금 해제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부장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열어주실까요? 인터플렉스입니다. PCB로 성장 플렉스. 좀 더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플렉스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기판사들이 FCBGA 뭐 부장님과 저희 많이 얘기해봤습니다만 타 기판사들이 잘 갔는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PCB 쪽이다 보니까 조금 상대 탄력이 약한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실적에 대한 이야기부터 짚고 갈까요? 네, 인터플렉스는 아마 재무제표 보시면 지난 3분기, 작년 3분기까지는 적자였습니다. 네. 4분기부터 좋아지는 분위기였는데 이게 디지타이저라는 PCB가 들어가죠. 현성 PCB인데 쉽게 말하면 디지타이저는 S펜과 같은 기능이 될 때 추가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다 이제 노트 시리즈에 갤럭시 노트 시리즈의 디지타이저가 들어갔고요. S 시리즈 같은 경우 디지타이저가 이제 S펜 기능이 안 되면 아마 뭐 추가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노트 단종에 영향이 있었겠네요. 분명히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작년 3분기부터는 적자에 대한 이슈가 네. 있었는데요. 4분기부터 좋아졌죠. 왜냐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지금 S22 울트라 같은 경우도 S 펜이 들어갔죠. 근데 S22
관련된 시리즈는 지금 울트라가 제일 잘 팔립니다. 대부분이 울트라가 팔리고요. 일본 시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그 삼성전자의 S22 울트라가 기대 이상으로 선전하면서 뭐 지금 판매가 직전 뭐 대비 50% 이상 급증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얼마나 팔렸는지 수치는 안 나왔지만 어쨌든 S22 울트라에 대한 선호도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22 시리즈 중에서는 울트라가 제일 많이 팔렸어요. 그러니까 S펜에 대한 니즈가 있는 거죠. 그래서 노트에 대한 매니아가 있다고 결국 보이는 거고요. 향후에도 아마 S펜 기능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터플렉스는 작년 4분기부터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됐고 1분기 영업이익도 74억 정도로 흑자 전환이 되면서 아마 시장 컨센보다 높은 실적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매출액은 1,316억 정도 되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로도 매출도 62%나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1분기 실적 호조는 아까 말씀드렸던 S22 울트라 판매 증가, 그다음에 생산 비중 확대 때문에 디지타이저 매출 증가가 기인한다 볼 수 있겠고요. 1분기 같은 경우는 통상 갤럭시 Z 폴드 3 생산이 좀 감소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 전체 매출이 작년 3분기 최대 매출 1,440억대 대비해서 거의 한 91에서 92%까지 매출을 비수기에도 계속 1분기에 나온다는 거죠. 네. 그만큼 지금 최근에 S22 울트라에 대한 모델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급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반기부터 그리고 내년 실적 호조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길게 보셔도 되는 종목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투자 포인트는 결국은 올해 영업이익이 437억까지 올라옵니다. 아마 전년비로 봐서는 1270%나 증가하는 모습인데요. 원가 개선 기대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갤럭시 Z 폴드 4 같은 경우도 가격이 굉장히 높은데 여기에도 아마 S펜 기능이 아마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야기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폴드폰 내에서 갤럭시 Z 폴드 5도 비중 확대가 될 수 있고 베트남으로 이전하면서 생산란에 대한 기본적인 원가 효율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훨씬 더 오를 수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2023년도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 다변화 기대도 있는데 XR 기기를 아마 삼성전자가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XR 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연성 PCB 같은 부분들도 아마 기존의 디지타이즈를 우리 이제 인터플렉스가 삼성전자에 넣었기 때문에 이러한 가이던스를 가지고 아마 2023년도에 삼성전자가 내놓은 XR 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죠. 이런 부분 때문에 신사업에 대한 포트폴리오 다변화도 충분히 매출 업사이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모멘텀이 아마 내년 정도에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좋지만 내년까지 좀 길게 보신다 하더라도 충분히 가격에 대한 매력도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인터플렉스 좀 못 올라간 종목이긴 하지만 대규모 턴어라운드를 기대하고 좀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사실 뭐 데일리 시세 내는 흐름 이런 종목군들에 조금 지치신 분들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길게 끌고 가볼 수 있는 종목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가격 설정을 그럼 좀 넉넉히 잡고 가야 될까요? 네, 내년 정도까지 좀 길게 보면 사실 좀 뭐라고 그러실 분들이 많기도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밸류에이션 상정을 해보면 네. 목표 주가는 25,000원까지, 선저가는 15,500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터플렉스 저희 기대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까지 XR 기기 각 업체들에서 출시 예정이죠. 구글이나 애플이나 그리고 삼성전자까지요. 그럼 그 관련해서 또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것인가를 지금 미리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또 한 번 더 포인트 잡아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두 번째 잔금 해제 종목은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수 많이 사랑하는 종목입니다. LNF, 테슬라 타고 직진할 수 있을지 포인트 잡아볼게요. 열어보시면 첫 번째 포인트로는 차별적 테슬라 성장 최대 수혜. 테슬라 하면 사실 LNF 많이 꼽고 그 밖에 또 그 아랫단으로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는데요. LNF 뭐 시장 대비 선전했죠, 최근에. 그러다가 살짝 조금 하락하는 흐름 나왔었어요. 지금 사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뭐 원통형 전지 관련된 밸류체인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쪽의 실적에서 원통형 배터리 쪽의 실적 호조가 굉장히 강하게 눈에 띄었기 때문에 뭐 신흥 SEC나 CIS 이런 종목들 관련된 밸류체인이 좋은데 결국은 지금 2차 전지 소재 가운데에서 돈을 버는 쪽이 어디냐를 본다면 결국 제일 많이 팔고 있는 것은 테슬라죠. 압도적입니다. 근데 다른 뭐 전기차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출하량 자체가 줄고 있기 때문에 셀이 적게 팔리면서 대부분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근데 테슬라는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풀면서 반도체 쇼티지에 충분히 대응을 하고 엄청나게 지금 많은 출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 쪽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소재라고 하면 결국 LNF라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테슬라의 매출 성장을 거의 고스란히 다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NF가 어제 많이 빠지긴 했지만 굉장히 저는 기회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1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5,160억까지 추정이 되고요. 영업이익도 440억까지 추정이 됩니다.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 올해 이제 굳이 이 공장 본격 가동이 되면서 이제 매출 증가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원재료 가격이 충분히 올라오는데 테슬라 쪽도 지금 가격 증가를 계속 하면서도 엄청나게 잘 팔리잖아요. 그래서 아마 테슬라 라인업 쪽에서는 원재료에 대한 어떤 원가 증가를 충분히 LNF가 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차별적인 어떤 성공 전략이라든지 그다음에 베를린 쪽의 문제라든지 기가팩토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매출이나 출하량 증가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를 LNF가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원통형 전지에 사용되는 하이니켈, NCMA 양극재 주요 제품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모멘텀이 있다 이야기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레드우드 머티리얼즈라는 회사와 협업을 통해서 배터리 선순환 공급 체계, 그러니까 폐배터리에서 메탈 재활용, 전구체 양극재를 하는 신사업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너지 극대화에 대한 모멘텀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럼 LNF가 오늘 22만 8,300원 진행됩니다. 테슬라 안고 모멘텀 쭉 본다면 가격을 어떻게 볼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목표 주가는 30만 원까지 말씀드리고 있고요. 손절가는 18만 5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LNF 목표가 30만 원 설정을 해주셨어요.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 있어하는 종목부터 좀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까지 두 종목에 대한 잔금 해제 해주셨어요. 투자 전략 한 번 더 체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박근영의 잔금 해제 검색하셔서 유튜브 다시 보기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